한국경제신문 읽어줘 25년 2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 부동산 서울 상업용 부동산 거래 9년 만에 최대 지난해 거래액 22조 돌파 4분기 오피스 비중 83% 지난해 서울 상업용 부동산 거래 규모가 201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추가 금리 인하 기대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견고한 흐름이 이어져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업용 부동산 거래액은 약 22조 원이었다. 저금리로 투자가 활발했던 21년 21조 원보다 많은 수준이다. 종로구 D타워 도ணு문을 비롯해 중구 정동빌딩, 강남구 센터포인트 강남 등이 오피스 시장을 이끌었다. 공실률과 임대료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A급 오피스 면적,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시장의 지난해 4분기 공실률은 전분기 대비 0.3포인트 하락한 2.4%를 기록했다. 임대료는 미터 제곱당 38,119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3분기보다 약 2% 오른 수준이다. 지난해 4분기 서울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8.8%였다. 지역별로 명동 상가 공실률은 12%였다.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힘입어 전분기보다 6.6% 하락했다. 올해 매도자와 매수자 간 기대 가격 불균형으로 변동성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적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의 리서치 총괄 상무가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경제금융 주식 코스피 넉 달 만에 2600선 탈환. 올 들어 미국 증시보다 많이 올랐다. 작년에선 수익률 꼴찌에서 환골 탈 때 올해 8.8% 상승. 나스닥보다 높아. 하나오션 108% 가장 많이 올라. 삼성전자 6.8% 반등하며 떠봤죠. 연기금 1.8조 순매수하며 견인. 전문가 상반기 2700 돌파 예상. 나스닥이 계속 꾸준히 상승을 하다가 약간 주춤을 한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국에서 딥식을 발표를 했을 때 딥식이 거의 뭐 가성비가 최고더라고요. 보니까 성능은 거의 뭐 GPT랑 비슷한데 H100 고가 고사양의 반도체를 사용하지 않음에도 엄청나게 좋은 결과를 도출을 하니까 그 덕분에 뭐 카카오 네이버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해 2360선까지 내려앉은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을 탈환했다. 다수 전문가는 상반기 2700선을 무난히 넘길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의 내성 생긴 한국 증시 17 코스피 지수는 0.75% 상승한 2610의 거래를 마쳤다. 5거래일 연속 올랐다.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 2600선을 넘긴 것은 작년 10월 29일 4개월 만이다. 지난해 9.6% 급락해 글로벌 주요 지수 가운데 최하위권을 기록한 코스피 지수는 올 들어 정반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해 코스피 지수는 8.79% 올랐다. 미국 나스닥 3.7%와 S&P 3.9%보다 높은 수익률이다. 글로벌 관세 전쟁에서 비켜나 있으면서도 업황 호조가 뚜렷한 조선과 방위산업, 혼전이 뚜렷한 주도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리포트를 내면서 ETF 같은 경우에 한 8.8%가 하락을 했습니다. 주식이 하락을 했는데 그때 계속 상승을 하다가 거래량이 팡 터지면서 8.8%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차트상 매도 포인트여가지고 수익을 조금 낸 다음에 매도를 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유가증권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하나오션이다. 미국 해군 함정 건조 수리 사업을 수주하고 있다는 기대에 힘입어 108% 올랐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76%, 전진건설로봇 74%, 현대로템 68% 등이 뒤를 이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추가 수출 기대에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다. 트럼프의 무차별적 관세 부과 압박에도 국내 증시는 내성을 보이고 있다. 이경민 연구원은 트럼프 관세가 관세 부과 시점을 4월 7월 예고하며 협상 여지를 남겼다며 관세율 등을 조절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면서 불안 심리가 다소 진정됐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2조 8,380억 원을 순매수하며 증시를 끌어올렸다. 국내 주식 비중을 높이기 위해 올 들어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 포트폴리오 내 올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14.9%였지만 지난해 11월 기준 11.9%에 그쳤다. 지난해 국내 증시 하락세가 거듭되면서 지속적으로 축소된 비중을 확대하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하락세를 거듭하던 삼성전자도 올해 6.87% 오르며 지수를 떠받쳤다. 르네상스 운용의 이건규 대표 같은 경우에 미국이 중국 반도체에 대해 가지고 제재를 얼마나 하나에 따라 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삼성전자 주식에 따라 가지고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도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중국 반도체를 얼마나 제재를 하냐에 따라 가지고 코스피 지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3%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증시 발목을 잡았던 상장사 이익 전망치 하향 추세도 진정 국면에 보이고 있다. 관세 우려에 미국 채권 금리 상승과 강달러 현상이 다소 약해지면서 외국인 순매수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채권금리, 장기금리 채권이 지금 한 4.몇 % 되는데 5% 이상 되면은 사람들이 주식에 다 빼가지고 미국 채권을 하겠죠. 그러면 그때는 한번 미국 주식이 크게 한번 떨어질 거고, 그 타이밍에 한국도 같이 떨어질 겁니다. 그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주식 오를 거니까 얼마나 계속 내릴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한번 큰 조정이 오면은 그때는 매수 포인트를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떨어졌다가 해서 바로 매수를 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하락을 하다가 그 다음에 한 5일선이 120선을 다시 뚫는다. 거래량을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을 수반을 하면서 다시 한 5일선이 한 60일선을 다시 돌파를 한다. 그러면 그때가 매수 포인트를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 전망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업종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속한 상사 자본제 대한항공이 편입된 운송 등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밸류에이션 하단에 코스피 지수가 머물고 있다면 12개월 선행 주가 순자산 비율 PBR 0.9배 수준 2700선까지는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봤다. 한 배 수준이면 3,000원이니까 여전히 한 PBR 1.2배까지 갔으니까 제가 생각하면 한 배, 한 3,000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상반기에. 하지만 하반기에는 미국도 떨어지면 한국도 떨어지겠죠. 다음 중국 한한령 5월 해제, 콘텐츠 엔터 뷰티주 늘었다. 드라마 제작사 키스트 상한가, YG 엔터 13%, 디오유 9% 올라, 아모레퍼시픽 등 뷰티주 반등. 환경 에이셀 화장품주 지난달 대중 수출은 45% 줄어.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콘텐츠 게임 같은 거는 끝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게임을 잘 만드는 데가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많아요. 그리고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이나 뷰티 아모레퍼시픽 뷰티 반등을 했지만은, LG생활건강 반등을 했지만은 중국 내에서도 오히려 아예 고가이거나 외국 제품, 아니면 중국 내에서도 뷰티 제품이 상당히 잘 나온 게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면세점이나 화장품은 제가 봤을 때 안 될 것 같아요. 그나마 나은 게 엔터가 괜찮지 않을까. 엔터는 미국에서도 관세 분야에서 품목이 제외되는 분야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어떻게 대체를 할 수 없으니까 SM이나 YG나 JYP 같은 경우에
중국이 이르면 오늘 5월부터 한한령을 해체할 것으로 알려지자 관련주가 일제히 반등했다. 2017년 사드 배치의 보복으로 시작된 한한령은 오랜 기간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화장품 기업의 발목을 잡았다. 전문가들은 실적 개선주를 중심으로 당분간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업종별로 접근 방식을 달리하라고 조언했다. 실적 개선 정도에 따라 주가 상승폭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증권업계에서 꼽은 최우선 투자처는 엔터주다. 엔터주. 아티스트 활동 재개와 미국 관세 영향에서 비켜난 강점이 부각된 가운데 중국 사업 확대란 호재까지 불어서다. 중국 네트워크가 좋은 SN과 중국 진출을 가시화한 디오를 지켜보라고 했다. 화장품주는 실적 개선 여부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켜봐야죠. 제가 봤을 때는 안 돼요. 다음, 북미 유럽에서 글로벌 ETF 머니무브, 한풀 꺾인 미국 ETF, 북미 ETF로 매수, 2주 연속 감소, 순유입액 32조에서 4.4조를 줄어, 수요일의 ETF는 4배 늘어 4.6조, 트럼프 관세로 변동성 커지자 리스크 적은 유럽으로 피신. 지난해까지 글로벌 상장지수 펀드 시장을 주도한 미국 주식형 ETF의 기세가 한풀 꺾였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강력한 관세 정책에 더해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겹치면서다. 증시 변동성이 심해지자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처로 꼽히는 유럽 ETF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 지난 12일에 나온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역시 북미 투자에 대한 시장 불안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1월 기준 CPI는 전달 대비 0.5% 상승해 2023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예상보다 높은 물가는 현재 연 4.5%의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다. 금 같은 안전자산을 기초로 하는 ETF도 인기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에 귀금속 펀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계속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를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ETF도 있고 와이프도 ETF가 아니라 가상화폐도 있고 가족도 상당히 가상화폐를 많이 가지고 있고 만들기도 했는데 그거 취임을 하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을 하면서 2조인가 20조인가 자산이 증식이 됐다고 합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이상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어떻게. 다음, 미국 관세 폭탄 덮치면 국내 차 생산 최대 90만 대 감소, 트럼프 25% 고관세 예고, 한국 차 생태계 붕괴 우려, 한미 ETF로 무관세 차 수출, 대미 수출 1위, 후폭 폭예고, 현대차 그룹 현지 생산 늘릴 것, 84% 수출이 한국 GM 존폐 위기, 국내차 부품 소재 협력 사비상, 트럼프 시간 주겠다 협상 여지. 양아치. 수익 자동차에 관세를 물리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얘기를 했고 당선된 이후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다. 18일 기자회견에서 나온 새로운 팩트는 관세율이다. 모두 보편 관세 수준에서 책정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트럼프는 이보다 훨씬 높은 25%를 못 박았다. 한미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 무관세로 수출해온 자동차에 이렇게 높은 관세가 붙으면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차량과 가격 면에서 상대가 안 된다. 한국 자동차의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에서 관세 폭탄이 현실이 되면 국내 자동차 산업이 뿌리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문제다. 그런데 이거 현차가 문제가 아니라 국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 협력사가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한국에서 일자리도 많이 없어지고 국내 시장에 내수 시장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많이 안 좋을 겁니다. 쉽지가 않네요 보니까.
문제가 미국 생산을 늘리면 국내 생산량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데 있다. 작년에 96만 대 수준이던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생산량이 120만 대가 되면 국내 생산 물량은 50만 대 가까이 줄어들어야 된다. 국내 자동차 생태계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것도 자동차 같은 부품 같은 경우는 규모화 경제를 가지고 일정 생산 대수 이상이어야지 이게 수익이 나는데, 그러면 국내의 중소업체가 무너지면은 그 다음에 다시 또 뭐 외국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 또 수입을 하겠죠. 그러면 또 더 안 좋아지겠죠.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25% 관세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의 관세를 한 달 동안 유예한 것처럼 자동차 관세도 일종의 엄포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GM과 포드 등 미국 완성차 업체들 수익성이 떨어진다. 미국에서 1년에 팔리는 자동차 1600만 대죠. 현지 생산 물량은 800만 대에 불과하다며 고율 관세를 붙이면 미국 소비자가 부담을 떠안을 것이라고 말했다. 800만 대는 반이네.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